학생과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기도 하고 또 같은 맥락에서 경험이 적은 변호사와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차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는 형사 전문이니까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호 김운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혼자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비싼 돈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이유,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의뢰인분들께서도 판례 검색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가 검색해서 나온 판례를 보고 이거 왠지 나 이제 혼자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판례도 있고 나는 무적이야 라고 생각해서 혼자 진행하시는데 경찰 단계에서 나에게 불리한 결과가 띡 하고 나오면 그제서야 변호사를 찾아오시는데 사건이 이미 망가져 있는 경우가 그렇죠. 상당히 많죠. 그런 사례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사례 너무 많고요. 사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들 많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거 너무 명확한 사건인데 네. 뭐 사실 나 혼자 해도 되는데 그래도 제가 좀 뭐 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좀 이거 간단한 사건이니까 좀 싸게 해주세요. 맞아요. 보면은 전혀 안 간단한 거죠. 이게 막 돈이 막 엄청 오가고 이거 너무 네. 복잡한 사건인데 맞아요, 네.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나는 사기를 당했다는 게 너무 명확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들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대체 왜 다르고 어떤 면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무엇을 입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는 알고 일반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민사소송하면은 요건사실론이라고 하죠. 그렇죠. 되게 어려운 건데 요건사실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네. 충족되어야 되는 요건인 거죠. 그렇죠. 그 요건 딱 성립하면은 법적 효력 발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옛날에 이런 표현 어찌지 모르겠지만 유희왕 카드 하면은 네, 어떤 카드가 딱 모이면은 무슨 효과 발동 딱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효과가 발동이 되려면 카드가 이거 세 개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셋 중에 하나라도 안 모이면 효과 발동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의뢰인들이 생각하기에는 1번만 있어도 효과는 발동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3개가 다 있어야지만 발동되다 보니까 법적인 걸로 바꿔보면 어떤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느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탐구하고 공부하는 게 변호사기 때문에 결국은 변호사는 뭘 입증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사에 요건사실이라는 게 있다면 형사에도 비슷한 게 있죠? 네, 구속요건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결국 요건이죠. 네, 맞아요. 결국 요건 사실, 구성 요건이라고 해서 결국 어떤 요건이 입증이 되는 건데 구성 요건도 결국은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요건이 입증이 돼야 이게 범죄가 성립된다, 혹은 어떤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 그래서 고소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소장을 쓰는 거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개의 요건 중에서 요거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라고 이제 방어를 하는 게 있겠죠.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네. 요건에 대한 부분이랑 어떤 양형상 사유를 좀 많이 반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대여금 사기다라고 하면은 이러이러한 기망 행위가 있었고 자기가 돈을 줬고 이렇게 편취가 됐다 이런 어떤 사실들을 입증을 해야 된다면 의뢰인분들이 강조하는 거는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싸가지 없게 대했던 그런 문자들. 그쵸. 사실 그거는 맞아요. 양형상 사유거든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재질이 좋냐 나쁘냐 네, 맞아요. 뭐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변호사는 이런 걸 가장 잘 알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건 사실이 있습니다.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입증하면 될까? 그냥 내 마음대로 입증한다 이게 아니라 각 요건마다 필요한 증거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게 바로 변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가장 그런 것들을 변호사가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실무를 통해서 많은 케이스가 맞아요. 이제 네. 축적이 되게 되면은 뭐 어떤 사건이 들어왔을 때 그 유형에 따라서 입증하는 방법이라는 게 맞아요.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뭐 사실 많은 분들도 뭐 알고 있습니다만은 중간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요건이 이제 그 당시에 인사불성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사 능력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CCTV를 통해서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본다든가 이런 어떤 하나의 입증 방법들이 변호사들은 수많은 케이스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정도 좀 정립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법을 공부하는 학생과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인 그렇죠. 것 같아요. 사실 1번에서 말씀드린 요건은 법을 공부한 학생도 잘 알고 있는데 실무를 이제
경험을 해 나가면서 아 이런 요건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건 사실 실무를 하면서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학생과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기도 하고 또 같은 맥락에서 경험이 적은 변호사와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차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는 형사 전문이니까요. 그렇죠. 저희는 가장 잘 알고 있겠죠. 아, 그럼요. 네, 네. PRPR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주장해도 입증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주장하면 입증할 수 있겠지 싶은 게 있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아, 그런 주장 아무래도 입증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저쪽이 나를 먼저 때렸습니다. 나도 그래서 때렸어요. 저는 정당방어입니다. 정당방위 주장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받아들여지죠. 네. 그리고 특히 요즘에 술 먹고 심신미약 아무리 주장해도 안 받아들여지죠. 네. 과거 같았으면 받아들여졌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처럼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혹은 법원이 예전부터 아주 강경하게 그런 건 인정이 안 돼 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은 법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요건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주장하면은 받아들여지고 입증이 되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애초에 실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포인트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이것들이 대부분 양형상 사유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성립을 했을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에서 논의돼야 될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요건에 끌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좀 사건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자, 변호사와 변호사 아닌 사람의 세 번째 차이. 이 정도면 입증됐는가에 대한 감이 다 다릅니다. 입증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어떤 증거를 내서 입증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 범죄 현장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CCTV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간접 증거,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 막 입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자고 그 상황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니까 그 여러 증거의 파편 중에 하나만 제출을 해도 이 정도면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증거 하나 제출하고 이제 끝 하고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판사가 봤을 때는 아, 이 정도면 아직 입증이 부족해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가 봤을 때도 이 정도면 입증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많이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고 혹은 이 정도는 충분하다 싶으면 일단은 증거를 갖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증거라는 게 처음에 나는 이만큼 입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하면서 결국엔 그거를 다투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다투는 포인트를 위해서 다시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굉장히 많아서 결국에는 사건을 쭉 진행을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계속 입증하고 이거에 대한 반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비용을 들어가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결국은 무엇을 입증해야 되는가 어떻게 입증해야 되는가 이 정도면 입증이 됐는가 요거는 비법조인이 아니라 법조인인 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실 때는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사건이어도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